안녕하세요. 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질문하며 최고의 나로 함께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 모험을 떠날 책은 100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몸으로 골프도 치고 왕성한 두뇌 활동을 하던 일본의 내과 의사 시오야 노부오가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증명해 보인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힘을 유언처럼 남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저자는 시오야 노부오, 옮기는 박광종, 출판사는 기원전입니다. 시오야 노부오는 1902년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1931년에서 86년까지 50여 년 동안 도쿄 시부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한 의학 박사입니다. 정신조식법과 강한 상념을 하면서 매일 골프 연습을 해서 65세 때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도 있습니다. 87세 때 첫 에이즈 슈터를 달성하고 이후 92, 94세 때 잇따라 성공하여 세계 최고령 에이즈 슈터 칭호를 받았습니다. 저자 시오야 노부오는요,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던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60세의 나이에 정신조식법이라는 호흡법을 고안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60세 때보다 더 건강한 몸과 두뇌 상태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시오야 노부오는요, 100세인데요. 10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골프 연습을 하고 전국을 돌면서 열정적으로 정신조식 호흡법과 건강법을 강연했다고 합니다. 2008년 106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으며 저서에는 우주 무한력의 활용, 대단원 등이 있습니다. 이 책도 100세의 고령에 쓰신 책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의 불행은 각양각색이지만 행복은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복도 불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만한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다음에 4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건강과 장수, 풍요로운 생활,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 안정된 마음. 건강, 돈, 성공, 마음의 안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여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고안하여 완성시킨 복식호흡법, 나는 이것을 정신조식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유일하지는 않을지라도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조식법이란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및 이미지,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은 물론이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묘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하여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마음 자세를 뜻하는 정심, 즉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 이 세 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좋은 상념, 선한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신조식법을 실행함으로써 누구나 틀림없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이 사실만으로도 정신조식법의 효과를 분명히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 장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매일 아침 내가 사는 맨션 옥상으로 나가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코스에도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필드를 돕니다. 체력과 건강은 60세 수준 정도이고 식사와 배설은 물론 나 스스로 처리하며 치아도 의치가 아닌 내 것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머리 쓰는 일에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책도 읽고 원고도 씁니다. 강연에 초청받아서 나가면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하고 놀라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유가 진짜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20세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이후로는 쇠퇴해 갑니다. 그 5배인 100세가 인간 육체의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세인 나는 이제 본래 수명까지 산 셈이니까 아직 장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게다가 자리 보존하고 누운 채 생활하거나 치매에 걸려 보살핌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 간다면 그것은 장수한다고는 할 수 있어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처럼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자립적인 노인 상태로 100세를 넘는다면 다시 말해 건강과 장수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오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나는 건강한 상태로 100세를 맞이할 자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면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깊은 호흡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실천한다면 내일은 건강과 원하는 대로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본보기에 지나지 않으니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죠.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0과 공에서 어떤 현상과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단 2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뜻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대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럼 자신이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되는 상념의 힘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강한 상념과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일을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성공을 가져다 주어 인간관계를 호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도 실현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소망을 달성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매일매일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이란 만든 복식호흡법으로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도 위대한 힘을 호흡에 의해 체내로 섭취하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원하는 일이나 소망을 달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바꿔 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바탕에는 신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상념의 힘의 본질과 효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가능하다는 점, 인간의 생각하는 힘은 물이나 풀, 꽃과 같은 생물 또는 물질의 성질과 상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강하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차분히 생각하는 것과 문득 생각하는 것의 효과, 즉 그 순간만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상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주위에 전해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운을 자동적으로 포착하고 그의 생각도 점점 나쁜 색으로 물들어가겠지요.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늘 남의 병이나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와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장소나 자연, 사물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품성으로 좋은 상념을 지닌 사람의 집에 있는 식물은 생기 있게 잘 자라며 좀처럼 시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통과 컵 속의 물에도 그 좋은 생각이 전해져 물의 성질이나 결정조차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바라고 동시에 좋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상념의 힘에 인간의 힘이 더해질 때 자제력,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되는 힘, 그 힘의 효과도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예도 소개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호흡과 산소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정심조식법의 실천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여 무병장수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을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에 의해서 뜻대로 되도록 바꾸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써볼 생각입니다. 이제 100세를 맞이한 이 늙은이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하게 이미지화하여 상상한 결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 명과 만나는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손수 기획한 작은 콘서트를 전국 구석구석 누비며 열고 있었던 젊은 음악가가 활동 범위를 넓혀 프랑스 일대 30여 소도시에서 50일에 걸쳐 대규모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자금이 거의 바닥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련해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낙담하며 그녀가 시가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연히도 내 책의 열렬한 독자였고 정심조식법 실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며 나의 정심조식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곧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해외의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렷이 떠올림과 동시에 500만 원이 모였다, 500만 원이 모였다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 원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이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모은 것으로 단정짓고 상념을 말하면서 그 성공 장면을 강하게 이미지화 시켰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한 재단 법인에서 갑자기 250만 원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개인이 1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모아오는 등 출국 전까지 결국 57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호흡, 상념, 내관, 마음으로 보는 것, 이미지, 단언 이런 것이 하나가 된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뜻밖에도 소망이 실현되었고 그녀는 무사히 프랑스 공연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어디에서나 대성황이어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이 모였다고 염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돈이 모이도록 기원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할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을 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는 정심의 3가지 원칙을 생활 태도를 명심하여 언제나 좋은 상념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인공투석을 해왔던 Y씨는 구제할 수 없는 중환자라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녀 자신도 마음이 뒤틀려서 될 때라 되라는 기분으로 자신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을 보고 안도하거나 은근히 남의 불행을 바라는 듯한 비뚤어진 생각에 쉽지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인간관계가 어색하고 틀어지는 일이 많았었는데 정심조식법을 시작하고 주위 사람의 분위기나 안색,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문병을 와도 어딘지 모르게 환자에 대한 멸시와 홀감을 내비치는 듯 느껴졌던 친구들의 태도도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Y씨가 쓰레기를 내놓을 때마다 시비를 걸던 이웃의 주부도 내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길에서 넘어져도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재빨리 도와주었습니다. 모두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Y씨 쪽에서도 비뚤어진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은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 주위에 모여들게 되어 인간관계의 바탕인 주변 환경까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간 것입니다. 그런 사이 Y씨의 병도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이미 의사로부터
복막 경화 증상으로 반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정신조식법을 계속 실천하였습니다. 인간관계에 이어 그녀를 가장 괴롭혀왔던 평생 질병도 분명히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막 경화의 징후가 나타난 지 서너 달이 지난 후 검사에서 전혀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극복하도록 해주는 힘, 그 힘을 발휘시키고 또한 당신 내부에 축적시켜주는 묘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입니다. 책에는요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한번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념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은 두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한 상념과 깊은 호흡이라는 정신과 신체 양면에서의 작용입니다. 혹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장면에서 강하게 염원하는 것의 두 가지 작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의 마음가짐과 집중했을 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결과 역시 좋은 일이 불러오고 어려움을 피한다는 두 가지 소망을 달성시킴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정심조식법이 바른 마음가짐과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정심, 그리고 호흡법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체내에 깊숙이 받아들이는 조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제력,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호흡이라는 마음과 몸 두 측면의 요인이 필요하고 한쪽이 없더라도 그 힘은 충분히 발휘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이제 호흡의 중요성, 즉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호흡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의 경우 일주일, 물은 사흘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단 5분만 멈추어도 곧 죽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명 유지에는 산소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러한 생명과 신체 면에서의 산소의 중요성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와 정신의 활동 혹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힘, 상념을 발휘하는 힘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산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체 부위 가운데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성인의 경우 뇌의 무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필요한 산소량의 20%나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량은 하루에 약 120리터에 이르고 뇌세포가 활동하는 데는 다른 세포의 약 7배나 되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뇌는 꼬맹이 주제에 엄청난 대식가로 연비가 정말 높은 부위인 셈이죠. 그 뇌가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두뇌 활동, 마음의 작용, 감정의 컨트롤, 깊은 생각과 상념이라는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포와 달리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뇌의 세포가 훨씬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그 증거, 사고와 상념이라는 비물질적인 마음의 활동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하겠지요. 말하자면 산소는 뇌의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연료이자 가장 좋은 영양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호흡에 의해 체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뇌가 즐거워지고 뇌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올바른 사고법과 강한 상념의 힘이 발휘됩니다. 곧 정신조식법에 의한 깊은 호흡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뜨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상념의 힘을 발휘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호흡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깊은 호흡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깊이 호흡함으로써 산소를 체내에 깊숙이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정도의 얕은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폐 깊숙이까지 공기를 보내주지 않고 폐 윗부분에만 공기를 들여보내고는 그것을 호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이야말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나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흉악한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이 얕은 호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의해 믿을 수 없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도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세포 기능 부전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얕은 호흡으로 인해 태아기에 충분한 산소가 뇌세포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뇌의 작용에 일종의 왜곡과 결함을 일으킨 채 태어나는 아이가 늘고 있고 그들이 자라나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건강 그리고 면역력과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역시 산소입니다. 뇌세포에 항상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저항력을 높이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와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30%만 발휘되고 있는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신조식법의 실천으로 치매증의 90%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치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노화 속도를 크게 낮춤으로써 멍청해지지 않는 뇌를 갖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나처럼 60살이 넘어서 오히려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마저 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건강이란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건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제 수명을 다할 때 인간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0세 의사 시오야 노부오가 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에는 자신의 장수 비결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우주 무한력을 몸에 받아들이는 원리, 상념이 현실화되는 메커니즘, 좋은 생각, 좋은 파동을 바라며 살자, 산소가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명상도 의미가 없다는 등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어떻게 바라는 것을 이룰 것이냐, 그 힘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정심, 즉 바른 마음,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식, 호흡을 고르는 것인데 깊은 호흡으로 온몸의 세포, 특히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그 결과 나는 우주 자체를 호흡하게 되고 우주의 마음에 나의 몸과 마음을 동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얕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마음과 호흡을 골랐다고 해서 어떻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냐면 이 원리가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강한 상념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거죠.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상념하면 마치 렌즈로 빛을 모으듯 우주 무한력이 모아져서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소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단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확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 문장으로 말함으로써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단언하여서 상념의 힘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오야 노부오가 100세 때 쓴 책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함께 모험해 보았습니다. 이 책 속 모험에서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와 지혜를 얻으셨나요? 저는 그저 좀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너는 지금 깊고 고른 호흡을 하고 있니?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얕은 호흡만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내 몸과 나의 뇌 속에서는 지금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항상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깊고 고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의식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로 살고 있니?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해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던 좋은 높은 진동수의 상태로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이 제가 운명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었는데 그 책에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도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카발라 철학이라는 것의 시조였던 어떤 분의 말이었는데 위라는 말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슈나의 힘에서 모든 슈나가 궁극적으로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고 말했는데요. 신화는 말로서 설명된 진리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진리라고 조셉 캠벨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모두 다 가르치는 지점이 우리 내부에 있는 신성, 우리 내부의 신의 광의를 표현하는 지점, 티벳의 됨의 바퀴에 있는 중심, 굴대, 그래서 어떤 인생의 사건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점, 불멸의 다이아몬드,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집단 무의식을 지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 그것이 바로 위라고 생각됩니다.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 불교의 불성, 이런 위와 같이 아래도 그와 같은 상태로 아래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 물질의 세상, 이원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위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같은 진동으로 위와 아래가 같은 진동으로 떨리고 있을 때 이 진동이 같으면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이라는 걸 해서 진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끌어당겨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위와 똑같고 위가 원하는 것이 나와 똑같은 진동으로 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무엇이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이냐? 너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지고 있지 않느냐?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 저는 요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감사하라는 말,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의 참고 견디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일로서 전생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내가 영혼이 상태일 때 약속하고 일어난 일을 겪기 위해서 일어났고 내게 꼭 필요한 일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니?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꾸준히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약한 사람이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60세에 정심조식법이라는 호흡법을 스스로 고안하고 이걸 꾸준히 실천하여서 65세 때가 되니까 프로골퍼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 모든 능력이 훨씬 더 상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상태로 늘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점이 강한데요. 작은 것,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걸 꾸준히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의 시오야 노부오가 직접 고안한 정심조식법이라는 호흡법, 이분은 그 호흡법을 하루에 20분 정도만 꾸준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흡법에 대한 원리와 과정을 명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